저의 썸네일과 제목을 좋게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혹시라도 현재의 소득과 현재의 사회적 지위, 현재의 소비 수준에 풀로 만족하고 계시다면 잘못 들어오신 거니까 이 영상 더 보지 마시고 더욱더 흥미로운 영상 보러 가시기 바랍니다. 자, 규모 있는 현금 흐름이 왜 중요할까요? 자, 자본주의에서 자산의 가격이 장기적으로 우상향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제가 경제는 잘 몰라도 10년 전, 20년 전 짜장면 가격, 아파트 가격 이런 거 보면 맞는 말인 것 같긴 해요. 그러면 돈 모아서 자산으로 바꿔놓고 기다리면 되죠. 그럼 어차피 자산 사놓고 기다리면 되는데 현금 흐름은 왜 중요한 거예요? 현금 흐름이 남들보다 규모가 있어야 같은 시간 동안 경제활동을 했을 때 더 우량한 자산을 취득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현금 흐름이 중요한 거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현금 흐름의 규모를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뭐든 팔아야 돼요. 제가 앞에 영상에서 직장인이든 자영업자든 의사든 변호사든 이미 누구나 다 뭔가를 팔고 있다고 했습니다. 자, 파는 걸 잘하려면 이 세 가지 잘해야 돼요. 브랜딩, 마케팅, 세일즈. 근데 이 세 개 다 되게 어려운 거긴 한데 여기서 조금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레버리지라는 말 아시죠? 좁은 의미로는 타인의 캐피탈을 끌어서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거로 많이 통하고요. 좀 넓게는 타인의 캐피탈뿐만 아니라 모든 타인의 리소스를 활용하는 걸 다 의미합니다. 타인의 시간이든 타인의 기술이든 지식이든 뭐든지, 그죠? 자, 오늘은 뭐가 됐든 판매를 할 때 필수적인 기술이라고 하는 브랜딩, 마케팅, 세일즈 이 세 가지를 몽땅 다 레버리지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브랜딩은 이미 성공한 브랜드의 가치와 인기를 레버리지하고요. 마케팅이랑 세일즈는 브랜드 전문 유통 플랫폼의 실력을 레버리지하면 됩니다. 가치와 인기가 높은 브랜드 제품을 매입을 하고요. 먼저 저는 주로 명품 브랜드를 타겟을 합니다. 매입하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는데 병행 수입, 유럽 구매 대행, 요즘에 핫한 일본 구매 대행, 국내 아울렛, 국내 백화점에서 매입을 합니다. 그리고 판매 가격을 이렇게 잘 만들어서 플랫폼에다가 올립니다. 내 상품을. 자, 쿠팡이나 스마트 스토어보다는 명품 브랜드 전문 플랫폼인 발란, 트렌비, 머스트잇, 리본즈 등에서 입점을 해가지고 업로드를 합니다. 야, 되게 쉽게 얘기하네. 그럼 누구나 다 하는 거 아니야? 판매 가격을 만들 때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계신데 판매 가격은 일단 원가에서 출발을 합니다. 원가에서 내가 추구하는 수익률을 붙이고 그 다음에 플랫폼에서 요구하는 마케팅이랑 세일즈에 대한 비용을 붙이면 이제 판매 가격이 됩니다. 이 가격에서 판매가 됐을 때 뗄 거 떼고 원가랑 수익률이 나한테 오는 거예요. 뗄 것 떼는 그 항목들이 보통은 이제 기본 수수료, 파트너 분담 할인율, 의무 사용 광고 비율 이렇게 안내를 해주는데 이 비용들을 가지고 플랫폼에서 할인도 하고 광고도 돌려주고 이벤트도 하고 합니다. 알아서. 요거를 잘 숙지하고 판매 금액을 만드시면 전문 플랫폼의 마케팅과 세일즈를 레버리지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가에서 출발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또 원가가 또 어려워요. 병행 수익 같은 경우에는 부티크에서 내가 셀렉한 걸 바탕으로 인보이스가 오는데 도매가랑 마크업을 잘 확인을 하고 외환송금을 하죠. 그 다음에 물류가 들어오고 통관하면서 관부가세 나오고 배송비, 창고료 또 여러가지 부대 비용들이 발생을 합니다. 이 내용들이 수입 신고 필증이랑 청구서에 나와요. 자, 요걸 잘 들여다보고 실질적으로 내 주머니에서 나간 돈을 정확하게 계산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특히나 배송료를 뭐 상품 피스별로 쪼갤지 아니면 단가별로 쪼갤지 뭐 이런 것들도 결정을 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해외 구매 대행 같은 경우에도 물품 대금 외에 어디까지를 내가 원가에 녹일 것인가를 잘 결정하셔야 돼요. 상품 매입하는데 투입된 시간의 가치를 일일이 돈으로 다 환산하지는 않더라도 그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인정 가능한 사업상의 지출은 원가에다가 다 녹여야 되거든요. 이 작업을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브랜드 유통은 잘 하시는 분들한테 꼭 배워서 해야 돼요. 자, 국내 아울렛 같은 경우에는 앞의 사례보다는 좀 접근해보기 좋지만 여기도 금액이 좀 유동적이죠. 아무래도 아울렛이다 보니까. 국내 백화점에서는 특히 또 명품관에 있는 브랜드들은 상대적으로 정가를 책정하기가 용이합니다. 정가가 자주 바뀌지 않기 때문이죠. 상품권을 이용해서 매입을 하는 경우에 상품권 할인율 정도만 반영을 해주면 되죠. 그래서 초보시라면 특히나 자본금이 크지 않으시다면 백화점에 있는 명품으로 먼저 브랜딩을 레버리지 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사실 제가 백화점 명품에 있어서는 좀 자신이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시장 점유율이 가장 높은 명품 플랫폼들에 대해서는 제가 수수료 또는 광고비 정책에 대해서 그 존재의 이유와 활용 방법에 대해서 각 업체 관계자를 통해서 공부를 또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원가를 정확하게 하고 판매가를 잘 만든 후에 업로드를 해보고 시장의 반응에 따라서 내 수익률만 조정하면서 판매 활동을 해나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브랜딩, 마케팅, 세일즈를 레버리지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 일기 수강생 대표님 중에 한 분은 유럽에 이미 가가지고 인기 있는 상품들을 많이 사오셨어요. 2번 가셔가지고. 근데 몇 달째 판매를 못하고 계셨거든요. 제가 원가 한번 확정해드리고 판매 가격 결정하는 방법을 알려드렸더니 지금 개강한 지 지금 열흘 됐어요. 강의는 2번 했고. 그런데 이제 며칠째 택배를 하루에 3개씩 4개씩 보내고 계세요. 이 대표님이 가지고 계신 게 평균 단가가 한 7, 80만 원 이렇게 되거든요. 그 매출이 꽤 되죠 이미. 그런데 저도 이제 이 시장에서는 업력이 길지 않거든요. 주변에 보면 브랜드 유통한다고 하시는데 뭐 자기가 얼마 버는지 모르고 하시는 분들이 더러 계세요. 원가 파악이 잘 안 될 뿐만 아니라 판매 가격 세팅하는 게 부담스럽고 그러니까 플랫폼에서 새로운 정책이 나오면 불만만 쌓이고 그런데 이게 다 레버리지를 해놓은 거다 보니까 판매가 일어나긴 일어나요 어떻게든. 그런데 머릿속에 매입이 얼마고 매출이 얼마고 이게 잘 없는 거예요. 내 머릿속에 없으면 다른 데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없어요. 그러면 나중에 세금 신고할 때 세무사님이 아무리 이제 매달 기장료 내는 고객사라고 해도 세무사 사무실도 일이 몰리는 시즌이 있잖아요. 사람이다 보니까 우선순위를 밀 수밖에 없어요. 계속 잘 알고 자꾸 보채고 물어보고 확인하는 대표님 거를 먼저 챙기지. 그래서 이게 대표가 안 챙기면서 시간이 이렇게 지나잖아요. 그럼 자동으로 재무제표가 엉망이 돼요. 그러면은 어느 날 내가 정책 자금을 유치한다거나 투자를 받는다거나 때에 따라서 사모펀드를 모집한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재무 활동을 할 때 발목이 다 잡히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가능하면은 처음부터 좀 잘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브랜딩과 마케팅, 세일즈를 레버리지하는 방식은 이렇게 된다. 그리고 이게 가능한 구조다라고 이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브랜드 유통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 특히나 또 명품 쪽을 다루시는데 원가를 분석하고 판매 가격을 세팅하는데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이나 또는 제가 하는 이 백화점 명품 구매 대행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 누르시면 정규 강의나 원데이 클래스에 대한 안내가 나오고 그 밑에 이제 연락처 남기는 곳이 있습니다. 결제하고 강의 들으시라는 게 아니고 연락처 여기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카톡으로 하루 종일 얘기할 거 전화로 한두 시간이면 되고요. 만나면 30분이면 됩니다. 고정 댓글 참고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몸자였습니다. 안녕.